문현표 장관님, 우리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책회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참석하시는 회의 아니겠습니까? 또 장관 참석하는 회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그 기록이 없다. 그게 국가 기록이고요. 만약 그게 다 녹음되고 또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메르스 때문에 정리가 안 됐을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주최하시는 회의나 제가 관장한 회의는 물론 회의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긴급하게 한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뭐 다 저희가 제출하지 못해드려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상세한 것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예, 중요한 그렇습니다. 회의는 다 이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고 누가 참석했는가, 작은 회의도 그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기록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예, 자료 제출되는 거 보고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표 장관님, 지금 이제 확진자가 한 3일쯤 안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메르스 종식이 언제쯤 가능하다 하는 그런 목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미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종식시키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격리자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죠. 그죠? 감염 의심 경로에 대한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방역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종식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맞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언제까지는 종식해야 되겠다든지 언제까지 종식될 것 같다든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뭐 목표라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종식에는 저희들이 뭐 WHO하고도 상의를 하고 언제 저희가 종식을 선언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공동위원장님은 지금 총리 특보를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위원 가운데는 뭐 최고위직인 것 같은데 전문가시고,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우주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5월 20일 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본 환자가 확진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수환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5월 20. 네. 그러니까 초기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5월 20일 그 다음 날입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메르스는 접촉 또는 비말 감염인데 1m 내지 2m에서 악수하고 얘기하고 1시간 이상 대화해야 감염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초기 당시에 이제 아니,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사실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m 이내에 비말 감염이라고 그래 하셨죠. 네. 예. 메르스는 5마이크론 이상의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환자 주변 1m, 최대 2m 이내의 주변 사람에게는 감염되는 것이 주 감염 경로다. 정상적으로는 2m 이상이면 감염되지 않는다. 이것이 YTN 라디오 인터뷰이셨고요. 그렇게 해서 2시간 1m 기준으로 최초 밀접 접촉자 64명을 격리 조치했죠. 질병관리본부가요. 그 부분은 제가 조치한 게 아니고,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하게 메르스 환자 생기면서 배석을 요청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브리핑 당시에 위원장이 2m 이내에 주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주 감염 경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질병관리본부가 2시간 1m 이 기준을 했기 때문에 64명을 설정했고요. 그래서 14번 중복 감염자. 위원님,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제가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상당히 급한 상황에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서 전문가로서 국민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배석을 하다 그래서 네네, 배석을 알겠습니다. 드렸고요. 그 책임을 없다는 말씀. 감염 경로는
비말 감염과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되게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의사고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6월 3일 대통령 주재 메르스 긴급 상황 점검회에 참석했죠. 맞습니다. 대통령 옆자리에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 계시죠? 그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이쪽에 아마 문영표 장관이 계셨겠죠? 그죠? 예.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 긴급 민간 합동회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정보 공개하라고 그랬습니까? 병원 정보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월 3일 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는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날 기억합니다. 6월 3일 날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김우주 위원장께서 메르스 관련 병원 공개는 결론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말했죠. 김우주 위원장님 예, 그 부분 좀 해명이 해명이 아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는데요. 네, 했죠. 했으면 됐습니다. 예, 설명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영표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날 6월 3일 날, 6월 5일 날 어디 그 인터뷰를 하면서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또 6월 7일 날 최경환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6월 3일 날 병원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거와 지금 문영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라는 것과는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거죠. 문영표 장관님.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병원명을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병원의 명단을 포함해서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김우주 또 그때 경제수석이 나와서 브리핑장에서 병원을 공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래서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럼 항명 아닙니까? 대통령 지시가 뭐 하는데 필요하고 대책회의가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3월 5일 날 병택 선거를 시작해서 병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시설 그리고 또 신고센터, 콜센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하루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하는 동안까지 그러니까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는 병원명을 공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투명하게 아니, 그러니까 병원명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지요. 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있었고 김우주 위원장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 앞에서 병원을 공개하는 것은 지금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주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병원 공개하라는데 나와서 기자회견장에 가서 병원을 공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길게 브리핑장에 배석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문장만 딱 나와서 이제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표 장관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6월 5일 날 6월 3일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여기에 병원 공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저는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병원명도 다 포함이 돼서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아니 것으로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그날 그 얼마나 병원 공개가 그 춤에 관심이 돼 있고 제2차 초동 단계 정보 공개가 이 그 메르스 사태의 중요한 지금 상황인데 대통령이 병원명이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김우주 위원장이 또 경제수석이 공개를 하지 않고 병원 공개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6월 5일 날 문영표 장관은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 병원 공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서 여기 저희 뭐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메르스 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지시하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모든 정보들, 가능한 정보들을 다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관여하게 된 것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아침에 일찍이 이제 장관께서 세종시에서 좀 내려와 달라고 해서 내려가서 장관께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르스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니까 좀 참여해서 메르스 민간 합동 대책반을 좀 공동위원장 맡아 주십사 해서 맡게 됐고요. 당일부터 저희는 환자 발생 병원 정보 공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회의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정보 공개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의료진에게 공개하는 것이 있고 이제 국민에게 공개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의료진 공개를 처음부터 요청했고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대국민 공개 여부에 대한 저희 최초 의견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이제 당국자하고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에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당시 이제 6월 3일 당시 단계에서 지역사회 감염까지 확산되지 않았고 병원 내 감염이 주로 문제됐습니다. 평택 성모병원하고 삼성병원 응급실이 조금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자,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김요한 위원님, 계속 또 시간을 쓰시면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운영을 우리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 추가 질의를 5분씩 하려고 했는데 꼭 이렇게 뭐 흐름이 있으니까 만약 꼭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 질의를 안 하시고 연속해서 3분을 그냥 다 쓰시겠다 하시면 뭐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이 연속하는 거. 3분 쓰세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같은 회의에 배석해 있었던 두 분께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한글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지금 저 김우주 위원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원 전문가들께는 그걸 공유한대. 병원,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문가 내부에 공개를 하자고 해서 한 것은 이미 6월 3일 이전부터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통령 말씀이 저 국민한테 공개하라,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호주 위원장님 지금 거기서 그 논의해서 전문가들끼리는 공유를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공유하는 건 혼란이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장관이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전혀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대통령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6월 3일 지시했는데 정부가 장관이 그걸 지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지시를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의료진 간의 정부 공유는 이미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DVR 시스템도 탑재를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3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6월 5일로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준비하기 전까지는 공개하겠다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노영표 장관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김 위원장님. 그런데 5일 이후에 5일 사이에 6월 8일 날 김우주 위원장님이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그죠? 바뀌어서 제2차 유행파가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병원을 공개해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데 적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바뀌었죠, 입장이? 예. 그 사이에 박원순 시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6월 3일 날은 하나도 없었던 그 확진자가 4일 날은 6명, 5일 날은 6명, 6일 날은 22명, 7일 날은 20명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병원 그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죠. 제가 설명드리자면요, 신종감염병의 상황은 초기나 단계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최적화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걸 미리 예측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이 됩니다. 초유의 상황이었다는 걸 김영표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병원을 포함한 병원명을 공개, 전 국민이 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문제인가가 카톡으로 돌고 또 SNS로 돌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14일마다 침묵. 일분 안에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장관님, 저기 대통령이 13일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1일날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고 3일날 민간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은데 그 가능한 정보에는 병원을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빠져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김우주 위원장님의 말씀이고 저희들의 상식이고 그래서 발표하지 않았고 그날 나와서 브리핑할 때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이렇게 경제수석도 얘기했고 김우주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은 그 어법을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대통령의 그 중요한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은 공개할 수 있는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정말 병원 명이나 어떠한 하여튼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